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오늘 일자는 5월 2일이고요. 금주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지금 박유천, 황하나 씨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그 전에 먼저 촬영에 앞서 호르팍 도사의 예측력을 경배하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전 정확히 틀렸네요. 정확히 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까지 추측해내는 그 소름 돋는 예지력. 정말 훌륭한 분석력이었어요. 굉장히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이게 완전 틀리면 어떡하나 하고 굉장히 긴장됐는데 어떠세요? 정반대로 맞추신 기분? 구속되는 날 전화 와서 어찌나 사랑을 하는지 너그럽게 축하해줬죠. 대단한 거죠. 그 맞추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팬들이 쿨하게 인정하는 그럼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제가 무능했습니다. 네, 호변이 예측을 한 대로 구속영장은 신청이 됐고 경찰은 이미 증거, 마약 투약이 이제 입증되는 국가수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나온 게 어느 부분에서 나왔죠? 나온 부분이요? 나온 부분이요. 채모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채모죠. 다리털이에요. 네, 다리털. 네. 박유천 씨가 우연인지 모르지만 올해 들어서 연예인이니까 공연 준비를 위해서 탈색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3달 사이에 2번, 3번 탈색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탈색을 하면은 보통 빠져나가나요, 성분이? 호변은 한 4일 되면 물 많이 마시고 찜질방 가고 하면 다 빠져나와요. 근데 모발 같은 경우는 빠져나오는 경우를 본 적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탈색을 6번 해서 판정 불가 났던 적 본 적이 있기는 해요. 저희가 예방책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탈색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근데 탈색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태반은 다 걸려요. 저는 이제 그런 사건 안 하긴 하는데 변호사님 디톡스 하는 법 아세요? 그럼 네, 나가시는 분은 저쪽입니다. 왜냐면 그 양심상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변호를 해드리는 걸 넘어서 범죄를 은폐 축소하는 걸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박유천 씨가 지금 제모까지 다 했다고 해요. 원래 채모를 다 제모를 했는데 본인 말로는 공연 준비를 위해서 원래 공연을 앞두고 제모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습관이 다리털을 다 밀진 못했나 봐요. 왁싱이 좀 약했나 봐. 일부가 좀 남아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다 민다고 해도 안 보이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리털을 아마 거기서 추출이 된 것 같고 수사 기법 중에서 박유천 씨 집도 압수수색이 됐잖아요. 한 2, 3주 전에. 그때 이제 수사관들이 다 오면 진공청소기로 다 쓸어가요. 구석구석 다 밀어야죠. 구석구석 다 해서 해야죠. 진공청소기 청소통을 깨끗하게 비워놓고 그 채모들을 채취하는 거예요. 머리카락들. 그 피의자의 DNA 샘플이랑 이걸 비교해서 매칭이 되면 바로 이제 국가수에 넘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마약을 하시는데 그런 게 걱정돼서 진공청소를 집안을 청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무리 청소기 열심히 돌려도 그런 흔적들이 남습니다. 분명. 원래 이제 증거를 완전 범죄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카페트가 깔려 있다. 그 구석구석 다 닦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진공청소 돌리고 한다고 해봤자. 어찌됐건 간에 박유천 씨는 구속이 됐어요. 결국에는 마약 투약에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었는데 근데 박유천 씨 왜 부인했을까요? 전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많은 추측성 보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유력한 것은 아마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님들 모셔놓고 기자회견 하기 전에 간이시약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어떤 기관을 통해서든지 자체적으로 해봤을 거고 근데 거기서 음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때 기자회견 하기 한두 달 전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고 마약을. 처음에 경찰 가서 소변 검사했을 때는 음성 반응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란 게 스스로 거짓 최면을 걸면 어느 순간부터 진짜로 믿고 그렇게 행동이 되잖아요. 리플리 증후군처럼. 근데 진짜 자충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도 그런 경우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자긴 죽어도 절대로 안 했대. 절대 안 했다 그러고 막 눈물을 보이고 그래요. 예전에 경험이 많이 없을 때 요즘 보면은 그냥 아는 건데 믿고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하는데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 그 기자회견을 한 게 결국 안 한만 못하게 됐어요. 안 나올 거라고 믿었을 것 같은데 연예인으로서 복귀 자체도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이고 도덕적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일단 박유천 씨가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부인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도 있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안 나올 수 있다는 거기에 올인한 것 같아요. 도박하듯이. 올인한 거죠. 모든 자기 인생을 그냥 올인해버린 것 같아요. 빡! 13화가 된 거죠. 그리고 박유천 씨의 기자회견에서 희대의 거짓말은 신정원 씨의 댕기열 사건이 정말 오랫동안 회자될 사건이 아닌가. 아직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신정환 씨 사건은 재밌기라도 했잖아요. 사실 그게 좀 그렇죠. 약간 어떤 면에서는 희화라도 됐는데 그렇죠. 이거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박유천 씨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호불호가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저번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자회견 전 믿었어요. 저희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고 매일 사람을 보잖아요.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대충 얘기를 한 5분 10분 해보면 이 사람이 한 반 정도의 지금 거짓과 진실의 중간 사이에 있다가 대충 보이는데 전 박유천 씨 믿으면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 저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마약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눈빛이 초점이 좀 없어 보이고 기자회견 할 때 다크서클이 원래 박유천 씨가 없었거든요. 다크서클 많이 진하게 가 있고 살이 또 많이 빠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었을 때 조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보셨어요? 종아리에 상처 많이 난 거? 그 공항에서 박유천 씨가 반바지 입고 있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 그 사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마약을 해서 가려움 때문에 그 모습도 엄청나게 막 흉측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투약 3회 했다 그러죠 지금? 5회요. 투약 5회 그 정도 반응은 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박유천 씨랑 황하나 씨가 구매를 인정한 마약의 그람수는 1.5g이에요. 그걸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번지기를 통해서 구매를 한 건데 마약 1회 투약량 얼마죠? 0.03g 정도 되지 그렇죠. 않나요? 그걸 곱하기 5 하면은 0.15 그러면은 1.5g 1.35g 남아있는데 정확히는 1.35g 남아있고 적어도 1g 이상이 남아있다. 1g이 우스울 수 있지만 30회분 투약량이다. 그럼 나머지 1g은 어디로 갔느냐? 발이 달려서 지금 원래 주인한테 돌아갔느냐? 황하나 씨가 있는 구치소로 발이 달려서 오늘 마약을 갔느냐? 그건 아니잖아. 어딘가 사용했거나 버렸거나 누굴 줬거나 같이 썼거나 근데 통상적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 주진 않죠. 그렇죠. 같이 하거나 하지. 그 부분에 대한 여죄를 좀 철저히 수사해야 될 거고 박유천 씨 상태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때 그랬죠. 구속되면서 내가 그렇게 거짓말했던 건 나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러니까 진짜 자충수인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고 못 볼 것 같아요 앞으로 TV에서. 못 보죠. 그리고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지금 박유천 씨가 황하나 씨가 이제 자백을 한 부분 박유천 씨가 같이 했다고 한 거 중에서 마약 구매 3번 중에 2번을 인정하는데 한 번은 황하나가 구매한 거다라고 하면서 박유천 씨가 모순되는 진술을 해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유천의 역공이 시작됐죠. 진실이 이제 가려질 텐데 같이 죽자는 거구나. 지금 뭐 남보다 못하는 사이가 됐죠. 애초에 좀 너무 건강하지 않은 관계였고 마약으로 교집합이 생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정리하자면 박유천의 구속은 국가수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마약 시약 결과에서 마약 투약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본인이 거짓말했던 부분도 구속에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구속이 됐었고 변호사는 사임했잖아요. 사임했죠. 변호인도 속인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변호사의 사임은 굉장히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사임하는 그 게 맞는 것 같아요. 변호인분은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한 가지 저는 그 글을 봤어요. 박유천 씨 팬카페에서 구속이 되고 공식적으로 올라온 글을 보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애증의 감정이 담긴 진솔된 팬들의 마지막 글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당신이 가는 길을 우리가 응원해주고 지지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나쁜 길로 가지 않게 그것만큼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박유천 씨도 그렇고 황하나 씨도 그렇고 차라리 여기서 마약을 적발된 게 나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제 30대 초반들의 나이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했으면 재력들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했을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고 하는데 차라리 이 기회에 깨끗이 손을 씻고 회개하고 개가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남은 인생을 좀 죗값 치르고 나와서 건실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약물 치료, 중독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일단은 뭐 한번 시작한 거 끊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으니까 중단하시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약 없는 사회 되도록 모두가 파이팅합시다. 노력하는 김킴 변호사가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something we both